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능력이 떨어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독해 문제집에 나오는 지문을 접근할 때는 이게 원서 읽기랑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첫 사연은 피아 식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영어 유치원 영유 2년 졸업하고 어학원 레터를 봤더니 AR 1.5가 나왔습니다. 영유만 믿고 집에서 한글 공부만 시켰더니 어학원을 다니니까 레벨이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어학원에서는 매 수업마다 단어 테스트 그리고 2주마다 시험 보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다니니까 아이가 힘들어가지고 엎드려 울면서 어학원 이제는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좀 살펴보니까 아이가 배우기에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힘든 어법화, 문법하고 단어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해서 이 학원 이제 그만두고 엄마표 리딩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ORT 7단계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초조함입니다. 같은 영유학원 출신의 다른 아이들은 매일 원어민 선생님 만나서 1시간 반씩 수업을 받고 학원비는 70만 원을 내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엄마표 하면서 이거를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어민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다 하면 말할 기회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마 집에서 어머님께서 뭐 말을 붙여주시지 않는다면은 아마 그 아이들보다 말은 더 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외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 원어민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능력이 떨어질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엄마표 영어만 해서 뭐 초등학교 고학년에 태어나서 처음 학원 왔다. 네. 이런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의 능력을 보면은 말하기도 곧잘하는 경우가 꽤 많고요. 네. 그리고 읽기 능력, 글쓰기 능력 이런 게 실은 미국 본토에서 3, 4년 이상 살고 온 애들보다 나은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만약에 말하기 같은 게 걱정되신다 하면은 말하기만 조금 뭐 원어민 붙이든가 화성 영어 이런 거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진 않을 거다. 되려 더 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는 읽기 양이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아이가 어머니랑 같이 해서 읽는 양을 많이 확보하기 좀 어렵다. 뭐 시간도 정해서 해보고 뭐 주변 환경도 뭐 TV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뭐 책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읽는 양이 많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책 읽기가 주인 학원이라든가 영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기준은 아이가 집중해서 일주일에 책을 읽는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국에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판단하는 입시 영어 실력 나중에 가서 그것은 읽기량에 달려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연은 열정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동네 소그룹을 오래 다녀서 실력이 크게 는 것 같지 않은데 현재 월말 평가를 보니까 중학교 모의고사를 보는데 3개에서 4개 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서 읽기를 많이 하지 않아서 원서 읽는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1점대, 2점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태까지는 3점대, 4점대 또 읽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쉬운 책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해 하시고요. 남겨주신 사연에 아이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머님이 판단을 내리실 때 아이의 반응은 별로 염두에 안 두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위험하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지금 요거에 대해서 확신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기관에 보내셨죠. 뭐 학원 뭐 이런 데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아이에게 자제분한테 AR 1점대나 2점대 책이 더 맞다고 하셨으면은 그게 더 저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더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문제집으로 여기 뭐 링크 교재 언급해 주시고 했어요. 근데 그 링크에 나와 있는
그 렉사이 지수 이런 거랑 대조해 봤을 때 뭐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해 문제집에 나오는 지문을 접근할 때는 이게 원서 읽기랑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독해 문제집은 지문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풀다가도 이게 단서를 주거든요. 그쵸.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서를 문제에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기관에서 아이한테 1, 2점대 책이 맞겠다 생각하셨으면은 그게 맞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원서 읽기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재밌게 몰입해서 많이 읽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잘 살리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AR이나 이런 시험, SR 지수 이런 시험을 봐서 그 나오는 점수대의 책을 읽잖아요. 제가 목격한 거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재밌게 그냥 후루루루루루룩 이렇게 읽을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힘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반 이상은 그냥 쉽고 재밌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그게 원서 읽기의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시험 보는 거를 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은 렉사일로 치면은 1,500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매일매일 그 교재에 그런 1,500대를 자꾸 주고 읽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가 떨어질 겁니다. 제가 봐도 제가 읽어도 막 힘든 교재들. 이게 렉사일뿐만 아니라 그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그냥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AR 지수가 4.5가 나왔다고 해서 그 4.5나 그 위에 것만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월한 거 읽어서 아이가 좀 책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좀 긍정적으로 뭐 한 권 정도는 가방에 넣고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보세요? 모르는 단어 찾아서 발음 기호도 같이 노트에 적는 숙제다. 저는 이 원서를 읽는데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쓰고 그거를 뜻을 찾고 발음 기호도 이렇게 쓴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의 입장입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공부에 대한 효용도 있을 텐데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책 읽는 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흐름이 끊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공부할 때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하는 공부에 속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게 섞이면 책 읽는 게 어렵고 힘들고 공부 같은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감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원서는 그냥 후루룩 읽고 읽은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짧은 글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건 괜찮지만 그걸 읽으면서 뭐 단어를 찾거나 이런 거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다음 사연은 요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2, 3, 4학년 동안 한국식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리딩 교재와 문법 교재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학교식이라고 보면 되죠. 대치동 기준으로. 문제는 아이가 초등 고학년인데도 영어 실력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막상 들여다보면은 간단한 영어 말하기라든가 짧고 간결한 문장 쓰기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SR 테스트를 봤더니 2점대 초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혀야겠구나 하고 학원을 그만두고 2달 전부터 집에서 원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 고학년인데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원서를 이렇게 읽고 있어도 되는지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지요. 제 아이다 하면은 책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다른 좀 기술적인 거를 가미하면은 책 읽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지금도 압박을 느끼고 있으시잖아요. 어머님도 느끼실 거고 그리고 아이도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러면 책이랑 점점 더 멀어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쓰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지만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 원하는 정도를 충족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글을 많이 읽는 방식이 원서 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원서만 당분간 읽으시면 좋겠다. 아웃풋으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글쓰기나 뭐 말하기 이런 거는 그 이후에 좀 더 신경 써도 된다. 말하거나 글쓰기는 자기가 읽어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읽거나 들어서 이해하는 것의 10%를 말하면은 잘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걸 생각하시고 일단은 읽기 인풋을 많이 늘리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닉네임 두 아들 맘님과 닉네임 썬썬이 3218님이 남겨주신 사연이 비슷해서 같이 묶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은 안 다니고 계시고요. 주 2회 넷플릭스 영어 한 20분 정도 하시고 집중 듣기 한 2일 동안 30분씩 하시고 초2 때 뭐 AR적 지수가 4.9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리고 초4에도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5학년이시고요. 그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듣기는 하는데 오디오북으로 듣는데 이거를 직접 원서를 눈으로 읽진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읽는 것도 해야 되냐? 요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를 이제 뭐 수준 있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근데 이제 계속 듣기만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발전의 한계는 있어요. 이제 수준은 계속 높은 책을 이제 듣기로 이제 들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읽는 속도의 차이는 날 거예요. 즉 눈으로만 읽는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좀 수월한 이야기책 200쪽짜리를 뭐 1시간 반에 읽거나 이런 거는 많아요, 경우가. 빨리 읽으면 뭐 좋은 점은 많습니다. 일단은 많은 정보를 취할 수가 있고 빨리 읽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또 빨리 향상이 돼요. 그래서 시간당 실력 향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지금 조금씩 아이가 눈으로만 읽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책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어떤 책이든지 좋다. 영어로만 써져 있으면 좋으니까 뭐 레벨 상관없이 과목 상관없이 종류 상관없이 어떤 책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눈으로만 처음에는 뭐 15분이 됐든 뭐 30분이 됐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는 눈으로만 읽는데 네가 좋은 책 읽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읽는 속도가 좀 빨라지면 좋아하는 책인 경우는 그냥 눈으로만 읽고 싶어 해요. 왜냐? 그게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서 추르륵 넘어가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적이 네. 수능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통독하는 그 속도로 해서도 수능 정도는 볼 수 있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봐야 돼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독도 이제 책을 좀 빨리 읽는 스타일로 듣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 읽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거는 한 번 딱 읽을 수 있을 정도고 시간이 돼요. 간신히 딱 맞춰놓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맞춰놓은 거로 봐요. 수능의 양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원어민이 말하면서 조금 좀 빨리 말하는 속도로 쫙 읽으면 그게 거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생각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를 원하시면은 일반적으로 CD에 담겨져 있는 그 원어민들이 책 읽는 속도보다는 빨리 읽어야 돼요. 다음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닉네임 곰돌이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현재 자제분의 학년은 4학년이에요. 그리고 뭐 학원 같은 데는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상영어 이것을 한 2년 정도 말하기에 대한 평가를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받아봤더니 return이냐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잘한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고민이 되시는 거는 글쓰기예요. 글쓰기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시를 들어준 건데 they are 이걸 줄인 게 there인지 모른다. 이게 걱정이다라고 예시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학원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한다면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집에서 어머님이 영어를 얼만큼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집에서 일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읽기 쓰기 이런 거 배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영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제로 나오신 뭐 there의 추격형인데 이걸 잘 모른다. 이건 이제 디테일에 불과하고요. 지금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은 거는 뭐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것을
연습하면 지적 능력도 향상이 되고 자기의 부족한 면이나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뭐 자아의 성장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지도하려면 사고의 확장이라든가 자아의 형성을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한테 지도를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4학년이기 때문에 또 그거를 너무 지적으로만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글을 써, 그러면 또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마음이라든가 글을 쓰는 태도라든가 이런 걸 좀 지도할 수 있는 분한테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저희 정려학원에 있는 그 4학년부터 그 IBW, IB 라이팅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한 거를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 교육을 이렇게 받으신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과외라든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스펠링을 몰라서 다른 주제로 썼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럴 때 부모님이 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아이가 틀리는 거는 뭐 스펠링도 틀릴 수가 있고 뭐 추가형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분이 되면은 좋진 않아요. 이제 글을 쓰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핵심으로 가져가고 그거를 하는데 스펠링이 틀리거나 추가형이 틀리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마음을 먹고 여유롭게 받아들여야지, 이거 문법 틀렸으니까 요건 반드시 고쳐야 돼,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큰 그림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틀려도 됐다, 틀려도 좋다, 틀린 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이가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도 소중한 사연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